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뭐 계속해서 이제 승인된다. 뭐 이미 뭐 티거가 등록이 되어 있다. 뭐 티커가 등록이 되어 있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사실 또 조만간 반감기잖아요. 내년 한 4월인가요? 그때가 이제 반감기인가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맞물려서 좀 비트코인 가격이 긍정적인 흐름을 좀 내년에 보일 수 있을까요? 그렇죠. 4년 주기가 또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4년 주기인데 이제 보통은 4년 주기 다음에 한 1, 2년 동안 발생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좀 앞당기는 감이 있을 것 같아요. 다들 예상하니까 반감기를. 아, 오히려. 네. 그리고 마침 또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도 잔뜩 높아진 상태고. 주목해 보셔야 될 때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약간 어디까지 오를까? 사실 아무도 알 수 없긴 하지만은 네. 제 나름대로의 그런 근거와 그런 뭐 논리를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제시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밸류에이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작가님께서는 그러면은 한 비트코인 시총이 대략적으로 이제 어떤 근거로 좀 어디까지 형성될 수 있는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그거는 모른다고 보고 있어요. 일단은 그거는 뭐, 왜냐면 기존의 자산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분석 방식이. 그렇죠. 근거 자산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지금까지 패턴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어요. 패턴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좀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겠지만, 비트코인은 매년 2배가 오릅니다. 아. 매년 2배가 오르는데, 매년 2배가 오르면 모두가 윈윈 다 이길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4년에 16배가 오르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매년 2배씩 올라주지 않고 3년에 8배가 오르든가 아니면 4년까지 가다가 16배가 오르든가. 그리고 또 꺼져요. 꺼져서 쭉 가다가 또 16배 올라. 그래서 지나고 보면 매년 2배가 는 게 맞아요. 연평균으로 환산해 보니까 대략적으로 이제 그렇더라고요. 100%씩. 네. 그래서 그걸 찍었다가 떨어지긴 하더라도 그렇게 가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방식은 뭐가 있냐면 저점 대비 한 10배, 20배까지 고점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 비트코인이 한 300만 원, 400만 원 사이까지 잠깐 떨어졌었어요. 저점을 400만 원으로 치고 그 다음에 불장해서 8천만 원까지 올라가거든요. 20배잖아요. 지금 이제 이번에 저점을 2,500만 원에서 2천만 원 잡으면 되거든요. 2천만 원으로 잡죠. 2천만 원으로 잡으면 4억이네요. 4억. 20배가 오르면. 네. 4억을 찍었다가 바로 꺼지겠죠. 뭐 잘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어차피 전 세계 풀려있는 유동성이라는 게 이제 어차피 거기에서 몰려서 끌어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총이라든지 등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예전만큼의 업사이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견해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맞습니다. 질량이 커지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알트들의 도약 때문에 그래요. 알트들이 김을 빼죠. 어느 정도 비트코인이 오르면은 거기서 약간 비트코인 수익을 본 그런 투자자들이 돈을 빼가지고 이제 알트로 가서 그렇죠. 이제. 비트코인 질량이 크기 때문에 사실 10배 바라보는 거 되게 부담스럽죠. 그래서 사람들의 기대감은 10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한 2-3배 정도 될 거라고 보고 알트는 그 대신 100배가 가거든요. 그래서 알트에 올인하죠. 그래서 비트코인 붐앤버스트 주기가 비트코인이 먼저 좀 올라준 다음에 알트들이 막 미친 듯이 뛰고 그리고 다 붕괴하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은 반토막 나고 알트들은 막 90% 이상 날아가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시총이라는 게 무의미한 게 뭐냐면 그 질량이 크더라도 그게 전부 매물로 나온 게 아니에요. 그걸 시장이 다 받아준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마지널한 애들이 가격을 잔뜩 올려놓은 거죠. 그래서 본대가 이제 좀 그걸 먹으려고 하면 꺼져 있는 거죠. 그래서 별로 이렇게 시총 부담 안 느끼시고 바라보실 수도 있어요. 가격을 만드는 건 아주 일부가 만드니까. 잠시만 만들면 되는 거니까. 그걸 막 밸류에이션을 막 해가지고 여기까지 오르면은 뭐의 시총을 대체한다든지 그런 개념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게 지속되면 그게 맞는데 그 지속 안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또. 오히려 이제 진정한 힘은 비트코인의 진정한 힘은 낮을 때도 이 가격이잖아요. 이 가격을 받쳐준다는 거잖아요. 매물이 계속 흡수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 가격인데도. 이때 이제 진정한 이게 시총인 거죠. 아마도 그래서 매 구간마다 저점이 진정한 의미 시총일 수 있어요, 비트코인. 그러니까 이전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원, 2,500만 원 정도가 저점이었고. 그러니까 2,500만 원 곱하기 2천만 개 뭐 하면 그게 이제 전체 볼륨인 거죠. 고점으로 계산할 필요가 없는 게 고점이 오래 안 가거든요. 그러네요. 본대가 이제 팔려고 하면 없어져요. 근데 그런 것도 있잖아요. 패턴식으로 보면은 고점까지 갔다가 쭉 빠지면은 그 저점이 이전 고점 수준까지 항상 거기에서 형성됐다. 그런 것도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맞습니다. 그 이전 고점보다는 좀 높죠. 네. 우리가 이전 고점이 2017년대 2,700만 원까지 잠시 찍었거든요. 원화로는.
약간 그 김치 프리미엄 반영될 때 그죠? 그게 엄청 높아 보였지만은 사실은 이 시장에서는 그게 아주 낮은 저점이었어요. 2,500이. 그럼 이번에도 뭐 이렇게 막 푸시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 정도 딱 찍고 약간 이전 고점인 한 7, 8천만 원. 그죠? 8천까지 안 오고 1억에서 왔다 갔다 하겠죠. 이제 1억 공방을 막 하겠죠. 그럴 가능성이 있다. 패턴을 반복한다면 그렇다는 건데 이제 여기 댓글이 뭐가 다를지 뭐 뻔히 보이는데 뭐 일종의 귀납에 오르죠. 과거가 그렇다고 미래가 그런 건 아니니까. 각자 알아서 이제 판단을 하셔야죠. 근데 비트코인은 그런 전통 자산처럼 밸류에이션을 할 수 없고 화폐 현상이고 없어지지 않고 미국 금융 공룡들이 뭔가 작당을 하고 있고 말씀하셨지만 준비 다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느낌이. 우린 준비됐어 뭐 이런 분위기예요 지금. 맞아요. 빨리 승인해달라 그러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심상치 않은 거예요 지금. 심상치 않은 거는 확실해요. 근데 사실 지금 매크로 환경 별로 안 좋거든요. 금리 엄청 높고 그래서 사실 뭐 채권이나 주식이나 다 깨지는 그런 상황인데 코인만 오르더라고요 확실히. 원래 이런 분위기면은 코인도 좀 빠져주는 게 맞는 건데 금리 좀 높고 막 그러면 부담돼가지고. 근데 약간 그거보다 더 강력한 이슈로 인해서 좀 움직이는 것 같아가지고. 비트코인은 단지 유동성 장세로만 보면 안 되는 게 부자들이 엄청나게 좋아할 수밖에 없는 자산이거든요.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부자들이 포트폴리오를 짤 때 비트코인을 고려할 수밖에 없게 될 거예요 앞으로. 본인들의 자산의 포트폴리오 짤 때. 그게 정확한 워딩이 바로 레리 핑크가 한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자산을 만들더라도 그 나라의 거시경제적인 화폐나 그 환율이나 이런 거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은 그로부터 독립적인 거예요. 완전히 그러진 않는데 그럴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부자들 입장에서는 좀 묻어놔야 되겠죠. 이게 세계 공용, 가격도 똑같고 그죠? 어디에서나 거래할 수 있고 그런 특징이 사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거에 구애를 최대한 좀 덜 받는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땅하고 비교하면 땅은 그 로컬에 있잖아요. 그리고 유동화하려면 파트너를 만나야 되고. 그죠? 근데 비트코인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쪼개서 팔 수 있고 세계 어디서나 거래가 되고 하니까 부자들이 엄청 좋아하지 않겠어요? 약간 뭐 좋은 목적은 아니지만은 최대한 뭐 세금 회피라든지 뭐 추적을 좀 피하는 그런 관점에서는 꼭 가져가고 싶어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제가 부자들을 만나보면은 하나같이 이제는 설득을 하겠더라고요, 제가. 왜냐하면 부자들이 꼭 그렇게 나쁜 목적이 아니라 모빌리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부자가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부자가 되면 모빌리티가 올라가는 겁니다. 나 내일 일본 가서 점심 먹을래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점심은 먹을 수 있어요, 부자가 되면. 근데 부자들은 그보다 더 큰 걸 기대하겠죠. 일본에 뭐 자산을 갖고 싶지 않겠어요? 내가 언제든지 가면. 영국에 자산을 갖고 싶지 않겠어요? 자녀를 위해서. 그런 거죠. 근데 뭐 세금도 많고 뭐 엄청난 거죠. 복잡하고. 그러면 제가 비트코인 얘기해드려요. 비트코인은 그냥 갖고 가면 된다고. 모빌리티가 얼마나 뛰어납니까? 그 이동 중에 엄청난 감가상각이 있는 거거든요. 그 감가상각이라고 해야 되냐? 그 이동하는데 비용을 지불해야 돼요. 다른 자산은. 운반비가 아니라 통과하는 데마다 뭔가 내야 되잖아요. 세금이나. 비트코인은 가격에 출렁거린 그 세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이제 계속해서 성숙되면 성숙될수록 변동성은 좀 줄어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방금 말씀하신 그런 모빌리티 관점에서 화폐로의 사용 가치는 더 커지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을 바라볼 때 제발 우리 수준에서 바라보지 말고 1,000억 이상이 있는 부자들의 관점으로 좀 비트코인을 바라봐라. 1,000억 이상의 돈을 내가 국경을 넘어야 돼. 이 나라에도 안 걸리고 저 나라에도 눈에 안 띄게 넘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비트코인인데. 그걸 부자들이 못 깨닫겠어요? 깨닫지. 도자기 안 되고 그림 안 되고 공항에서 다 걸리니까. 달러 안 되고 금 안 되고 계좌로 있는 건 당연히 안 되고요. 안 되죠. 참 정부로서는 좋아하기가 힘드네요. 좋아하기 힘들죠. 네, 잘 활용을 하면 뭐 할 수는 있어도 좋아하기 힘들죠. 그렇다면은 이것 때문에 그러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앞서서도 약간 2024년에는 뭐 미국장이랑 코인은 좋아 보인다라고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그 제가 채널에서 보니까 네.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이제 보니까 상당한 액수를 투자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제가 조금 전에 이 말씀드린 거는 제가 샀기 때문에 얘가 오르는 걸 바라기 때문에 이렇게 뇌수쇼를 막 한 거고요, 당연히. 왜 사람은 인간은 원래 이렇습니다. 내가 사면은 이제 모든 게 이뻐 보이고 얘가 오를 근거를 막 찾아 알아서. 근데 저도 당연히 예외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사실 그 전에 이제 산 이유는 이제 뭐냐 하면은 이제 비트코인은 아주 심플하게 보시면 돼요. 그냥 그 반감기라는 게 있죠. 그게 4년에 한 번 오는데 그때 비트코인의 공급이 절반으로 줍니다. 그거는 확실히 무조건 호재고요. 왜냐면 사실 가격을 움직이는 건 수요와 공급밖에 없는데 공급이 줄었어. 그럼 이제 무조건 좋은 거잖아요, 이게. 맞아. 물론 수요가 늘어지면 더 좋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근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반감기가 오면은 거기부터 12에서 18개월 후에 비트코인의 정점이 옵니다. 예, 그리고 그때까지 무지하게 많이 올라요. 그럼 그때 이제 언론에 사람들이 열광하고 이제 많은 이제 코인 좀비들이 나타나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리고 그 12에서 18개월 피크를 친 다음에 거기서 이제 하락장이 오는데, 이제 그 비트코인의 그러니까 코인의 하락장은 주식의 하락장처럼 이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이제 주식은 뭐 겨우 20-30%만 쪄져서 사람이 징징거리잖아요. 근데, 내가 막 이래서, 이러는데, 한 20-30%가 뭐야, 코인은. 80-90% 정도는 가져야지. 그래도 이제 좀 괜찮은 하락장이라고 하죠, 그래도. 그래서 그래서 결국은 이게 모든 게 4년 사이클로 반복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도 홀짝 이론이 통해요. 그 비트코인도 홀수해 단 한 번도 손실 난 적이 없어요. 11, 13, 15, 17, 19, 21, 23에 없는데, 근데 그 짝수에는 굉장히 단순해요. 그 반감기가 있는 짝수에는 코인이 많이 오르고요. 그렇지 않은 짝수에 작살나요. 70%, 80% 뭐 이렇게. 그게 언제냐? 2014, 18, 22, 26. 그래서 2026년에 강화국이 코인을 들고 있으면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사실 또 이런 호재도 얘기하잖아요. 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네. 월가 쪽에서 이제 많이 들고 있고 특히나 블랙락 이쪽에서 이제 뭐 승인 넣고 있는 것 자체가 예. 본인들이 좀 많이 보유를 했으니까 예. 이런 것들을 좀 통과시켜서 아무래도 좀 유동성을 좀 유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도 사실 뭐 올해 말이라든지 2024년 그때 이제 나올 것이다라고 보는 뭐 시각도 많더라고요, 보니까. 뭐 아무래도 그 이제 법원이 SEC한테 야 니네들이 이 ETF를 막을 근거는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막으려면 딴 근거를 가져와라라는 게 지금 마지막 스탠스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제 그게 결국은 시간 문제가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내년인지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뭐 당연히 그러니까 사실 ETF를 허락 안 해준 이유는 사실 별로 없다고 저도 이제 보거든요. 뭐 그냥 자산인데 뭐. 예. 아니 뭐 ETF 다 있잖아요. 주식도 있고 채권도 있고 뭐 원자재도 있고 금도 있고 원유도 있고 다 있는데 뭐 비트코인은 안 될 게 뭐야라고 저도 생각을 하죠, 사실은. 예. 그래서 언젠간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것도 물론 하나의 호재이죠. 기관들이 쉽게 들어올 수 있으니까. 예. 근데 사실 저는 사실 그거보다는 이제 그 반감기 사이클을 봤어요. 이제 늘 그 패턴이 그냥 이제 반복이 되더라. 근데 이제 그러면은 매수 타이밍은 보통 언제가 딱 좋냐 하면은 한번 저점을 찍은 다음에 그 저점에서 2배 올라가는 그 시점이 보통 좋아요. 약간 추세 추종. 네, 그렇죠. 왜냐면 이게 한 그 고점 대비 70% 떨어지면요. 이제 거기서 들어갔으면은 보통 6에서 12개월 정도 더 걸려야지 다시 작살나가지고 이제 본전 완화하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70% 빠지면은 거기서 또 반토막이 있어요. 네, 그럼 되게 아프잖아요. 내가 이제 70% 떨어졌다 들어갔다 했는데 6개월 동안 또 반토막 돼. 그럼 짜증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이제 70% 내려가는 거 확인하고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진짜 저점 찍고 그 저점 대비 2배 올랐을 때 상승 추세가 어느 정도 이제 확립되었다 하고 그때 들어가는 거. 그게 올해 같은 경우는 7월 14일이었어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7월 14일에 이제 저점 대비 2배 오른 건가요? 그렇죠. 근데 저는 욕심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4월에 들어갔거든요. 왜냐면 4월에도 거의 2배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4월에 욕심 멀어서 들어갔는데 당연히 그 후에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7월에 그 2배 이상을 한번 딱 터치를 하고 다시 내려갔다가 이제 10월부터 다시 쭉 가고 있죠. 이렇게. 네. 그래서 10월에 추가 매수를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매수한 이제 금액을 뚫고 이제 상향 돌파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4월에 좀 일찍 들어가가지고 고생을 좀 하고 좀 슬펐다가 10월에 이제 가격이 이제 우상향하니까 추가 매수 이렇게 됐죠. 네. 그러면은 약간 그 추세 추종이라든지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사실 또 기술적 분석 관점에서 봤을 때 정고점을 또 세게 돌파를 하면은 네. 그 약간 또 새로운 시그널이잖아요. 그렇죠. 엄청나게 좋은 시그널이죠, 보통은. 그렇죠. 그럼 네. 약간 패턴 그런 거라든지 그런 분석 관점에서 봤을 때는 만약에 정고점을 뚫는다라고 하면은 또 한 상승세가 어느 정도 지속될 수 있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일단 한번 뚫고 가면은 일단 한동안 오르다가 또 그 다음 박스권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그거를 영어로 이제 베이스라고 하죠. 이제 베이스 캠프처럼 주식 또는 코인이 오르다가 쉬어간다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횡보하면서 쉬어가요. 그러다가 또 한 번 언젠가 돌파를 하면은 그때 또 추가 매수 이렇게 가는 거죠. 예.
그리고 보통 이 강력한 상승장은 보통 이런 그 베이스가 한 5개 정도 나오는 경우가 이제 많고 그때부터 많이 조심하라고 하죠. 예. 에너지가 슬슬 그때는 딸려가니까. 예. 그러면 앞서서도 이제 뭐 한번 상승 쪽으로 이제 방향을 틀면은 12에서 18개월 정도 이제 상승이 나온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아니요. 반감기 후에 12에서 18개월 후에 고점이 온다. 보통 일반적으로 패턴을 봤을 때. 그렇죠. 근데 그게 24년 4월 말이 반감기니까 25년 4월에서 10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26년에 장이 떡락한다는 것과 똑같은 맥락이죠. 그럼 25년 언젠가 에너지가 끝나고 시원하게 빠지겠죠, 그때. 예. 그럼 결과적으로는 24년 뭐 말이란 25년 한 중반 그때 정도에는 이제 정리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거겠네요. 그렇죠. 이제 참고로 그 비트코인도 이제 최근에는 11사 그 청구기 좀 보이더라고요. 약간 그것도 약간 그 월가의 자금들이 많이 들어가면서 약간 그런 패턴이 생긴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맞아요. 한 2018년 언저리부터 나스닥이랑 좀 상관성이 많이 높아졌거든요. 맞아요. 물론 최근에 한두 달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그 나스닥의 계절성 패턴이 이제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냥 참고로 나스닥 같은 경우는 보통 전반적으로 11월 4월에 이제 좋고 거기에 플러스 7월 10월도 좋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분기의 첫 달은 보통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11.4 플러스 70이라고 보시면 돼요. 70. 예. 그리고 11.4에서는 2월이 좀 안 좋은 편이에요. 예. 근데 비트코인이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옛날에는 오히려 5월, 10월의 수익이 11.4보다 높았어요. 근데 이제 한 18년 후부터 그게 이제 확실히 좀 나스닥과 엇비슷하게 돌아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25년 4월까지는 제가 보기에 무조건 가지고 있을 것 같고 이제 그때부터는 청산에 좀 들어가겠죠. 예. 근데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반감기란 확실한 호재가 있는데 네. 이더리움은 좀 다르지 않나요? 이더리움은 왜 사신 거예요? 사실 저도 사실 그거 살짝 좀 후회하고 있긴 한데 근데 이제 근데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이 그냥 대장주야 미국 주식이라고 보면 되고 그러니까 걔네들이 갈 때 그 상승장에는 그냥 모든 쪼무레기 코인도 다 같이 오를 거예요 그냥. 네. 알트코인도 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아마 이제 24년 말이나 25년 초 이 연저리에 정말 이제 핫한 장이 오면은 저도 알트코인으로 좀 갈아탈 것 같아요. 예. 그 약간 메커니즘이 그렇더라고요. 비트코인이 먼저 쫙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비트코인으로 돈을 번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알트를 사볼까 하면서 약간 좀 내려오면서 또 알트가 오르는 그런 패턴이 반복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보다는 비트코인이 일단 계속 올라주기는 해야 되는데 근데 예를 들면 나중에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상승장 후반에는 이런 비트코인이 뭐 30% 50% 올랐다 하면 얘네들은 뭐 300% 500%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는 좀 갈아타야죠. 예. 참고로 이제 그거는 또 어떤 전략이 있는가 이제 이 코인 관련해서 요즘 논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요? 예, 그리고 이게 확실히 사람이 돈을 박으니까 그런 걸 읽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관심이 생길 수밖에 그렇죠. 없죠. 왜냐면 돈이 안 박으면 내가 그런 거 왜 읽고 있어요. 네, 근데 읽었는데 결론이 이거예요. 이제 한마디로 그러니까 코인도 추세 추종이라는 게 가능해요. 근데 이제 그 추세가 좀 짧아요. 코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최근 1, 2, 4주 동안에 제일 많이 오른 놈이 그 향후 일주일도 계속 간다라는 게 지금 정론이에요. 코인 논문계에서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은 예를 들면 코인 마켓캡 같은 데 가보면은 100대 코인 리스트가 쫙 나와 있거든요. 맞아요. 거기서 최근 7일 동안 제일 많이 오른 10놈을 찾아가지고 그 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그거 다시 반복. 팔고 반복. 팔고 반복. 네. 단 이거는 상승장에서만 통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그 전에 해야 될 거는 뭐냐? 비트코인이 예를 들면은 뭐 120일 이동평에서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 그거 보고 그러니까 위에 있다면 오케이 상승장이라고 하고 그럼 그 100대 코인 중에서 최근 일주일 동안은 제일 많이 오른 10놈 사가지고 보유. 그리고 일주일 후에 이렇게 체인지. 그거 전략 괜찮아요. 근데 비트코인은 사실 주식에 비해서 상승장 뭐 하락장이 명확하니까 아마 보시기에는 좀 더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죠? 아니면 그냥 이동평에서 깔고 그냥 이렇게 위면은 상승장이고 아래면은 하락장이라고 정의를 하면 되죠. 그게 제일 심플하죠, 사실은. 알겠습니다. 코인 쪽도 약간 달아오르는 것 같은데 한번 잘 지켜보시면 제가 보기에는 근데 과거로 보면은 이거를 아무리 봐도 달아올랐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사실 사람들이 아직도 관심이 이제 별로 없고 거래량은 옛날 피크보다 훨씬 더 적고 요즘 가격도 옛날에 한 6만 불 언제까지 간 것 같은데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격 기준 거의 한 8천만 원까지 갔던 것 같아요. 지금 5천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리고 사실 보통 얘네들이 오르면은 그냥 지금 최저점 대비 비트코인이 130% 정도 오른 것 같은데 이제 이거는 사실 우리는 수익률로 보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코인러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그죠. 알겠습니다. 약간 관심이 좀 덜할 때 좀 작가님 말씀대로 패턴을 좀 보면서 접근하면 좋을 것 같고.